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월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네. 월요일 같지 않았습니까? 이제 광복절이라 이제 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오늘이 딱 하루만 이제 회사 가야 되는 날인데. 아, 그렇습니다. 징검다리 네. 휴일이었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네. 또 TV조선도 가고 네. 오늘 우리 멸콩TV 하고 네. 오늘 또 우리 회사 업무가 무지하게 빠방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쉬시는 분들은 쉬시고 예. 대신에 멸콩TV를 또 시청하시면서 이 정신건강과 이 멘탈 스트레스 확 털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와주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금요일이면은 금요일의 강펀치 이 거의 어퍼컷 수준 아닙니까? 한 방이면 갑니다. 늘 과찬하셔갖고 제가 이게 그렇습니다. 얼얼합니다. 네. 얼얼해요. 네. 네, 우리 중앙일보의 최고의 강펀치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사실 어제 네. 저희 멸콩TV가 참 가슴이 먹먹하네요. 유경수 여사님 서거 50주년. 네, 어제 정말 딱 추모, 50주년이었죠. 예, 추모 네. 그 우리 음악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참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강당 우리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가 또 맛있게 준비했던 또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이벤트 즐겨주시고 네. 또 나눠주시고 감사하고요. 봤더니만 우리 멸콩TV 우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이 지금 3만 수천 명 넘어가고 있고 이동규 TV에 15,000명이 넘고 또 이영풍 TV를 비롯해서 한 8만 명 넘는 분들이 어제 저희 그 유경수 여사 그 서거 50주년 기념 음악회와 토크 콘서트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또 자리를 빛내주셔야 될 분이 바로 강찬호 위원님이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8.15 경축사가 있고 또 중앙일보의 논설을 또 급하게 쓰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우리 멸콩 히어로즈 라인업 소개하는데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좀 네. 아쉬웠는데 네, 대신에 죄송합니다. 오늘 네. 새롭고 네. 멸콩TV만의 네. 특정 보도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한번 조금 좀 바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 그 고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과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네. 어머님의 고향 네. 영동에 가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셨다고 하는데 왜 가셨을까? 한번 보따리를 풀어주시죠. 네, 어제 수행했던 유영하 의원. 네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최측근이 유영하 의원 네네네네. 아닙니까? 유영하 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아, 네네. 유영하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네. 뭐, 한마디로 그냥 50주년 아니에요. 50주년.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 네네. 돌아가신 거 50주년. 네네. 뜻깊은 날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어머님 주로 이제 묘소에 그렇죠. 네, 항상 묘소에 찾아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님 과거 사시던 생가에 원래 또 그 유경수 여사의 원래 친정 네네. 그 또 충북의 유서 깊은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버님이 국한 네. 거부였다고요? 육종관 씨라고요. 네네네. 네, 그분이 옛날에 남다른 또 사업에 이런 또 그 수완이 계셔가지고 당시 그 미국 뷰익 자동차, 그러니까 뷰익. 일제 시대 때 뷰익을 타고 다녔다는 건데 와. 엄청난 얘기죠. 어마어마하죠. 얘기입니다. 예, 네. 예, 예. 그때는 뭐 일제차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고 미제차만이 전 세계 호령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뷰익을 몰고 다녔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이제 나올 정도로 네네. 굉장히 이제 거부의 딸이었는데 정작 이제 결혼은 굉장히 그 이제 그 형편이 어렵고 그렇죠. 가진 것도 없는 그렇죠. 그야말로 나이도 또 꽤 차이가 나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을 남편으로 선택한 또 여사의 또 해안이 대단하죠. 그때 그렇죠. 그 거부의 딸이면 뭐 당연히 그냥 그때 기준으로 이제 그야말로 오각형 남자인가요? 뭐 그렇죠. 키 좋고 학벌 좋고 돈 많고 뭐 예, 꽉 직업 찬 좋고 남자. 꽉 찬 예. 남자 했을 텐데 오각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네. 부족한 네네. 우리 박 대통령을 택하셨는데 네네.
그렇지만 나중에 뭐 오각형 정도입니까? 온 나라에 정말 엄청난 그렇죠. 그 대한민국을 정말 이렇게 성장시킨 네. 거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오각형 정도가 아니죠. 거인이죠. 거인과 그렇죠. 결혼한 유경수 여사의 해안이 특히 거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돋보이고 빛난다. 제가 어제 연구했는 바로는 네. 그래서 그때가 결혼할 때가 6.25 전쟁통이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6.25 전쟁통에 사위가 네. 군인이다? 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네. 네, 그래서 음. 이게 그 결혼 인정 못해!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음. 정작 본인이 돌아가실 무렵에 네. 내가 우리 사위 정말 이렇게 큰 인물을 못 알아봤네 라고 하면서 사과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그 고생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사위가 대통령 됐으니까 예.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 장이다 네네, 하면 네.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에 이상한 분들 많이 접근하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거 칼같이 그냥, 그러니까 예. 또 이제 뭐냐 저 뭐 지금으로 치면 민정비서관 같은 사람들 예. 딱 해가지고는 이제 감시하고 네네.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화도 내셨다고 해요. 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사위가 대통령 됐는데 정작 오히려 감시 규제는 더 심해지니까. 음. 하지만 결국 사위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실 때에는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그렇구나. 잘 잡았다. 네. 야,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딸 잘 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인의 장인이 되신 거죠. 장인이 된 네, 거죠. 거인의 장인. 야, 내가 거인이 못 될 바에는 장인 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와,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 거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요. 진짜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 사저를 네. 이제 나가셔가지고 네. 또 어머니의 고향 네. 99칸 네. 이 한옥이 있었다고 하는 네. 영동을 찾았다고 하는데 네. 그 숨겨진 비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 뭐지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혹시 기사 보셨냐? 아, 네, 예. 제 기사 보셨냐? 그렇죠. 네, 그랬더니 보셨답니다. 그 기사가 뭐냐? 네. 강찬우 위원님이 쓰신 단독 특종 유경수 여사의 특활비 기사. 그거 얘기하는 거죠. 유경수 기사 특활 기사죠. 예. 그게 이번에 50주년 굉장히 화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했더니 그거 보셨다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좋아하셨는데 예. 그러면서 얘기를 더 거기서 얹으셨어요. 예, 예. 사실 그때 그렇게 옷을 하와이 갈 때도 어머님 옷 입고 간 건 물론이고 자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예. 제가 드린 사진. 네. 나갔습니까? 지금 보면은 저기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네네.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네네.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석 졸업을 해서 이제 그 총장한테 상을 받는 장면인데요. 야. 저 때 지금은 저게 이제 학사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옷인데 저 안에 입은 옷, 네네. 그 옷도 어머님 옷이죠. 어머님이 손수 한 땀 한 땀 지으신 옷이 아니 아니에요? 지으신 어머님 그냥 옷이죠. 어머님 옷. 네. 어머님이 또 네. 물론 어머님도 한 땀 한 땀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예.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해서 저 때는 이제 입고 간 옷 위에 네. 저렇게 학사 가운을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안 보이긴 하는데 저 네. 안에 입은 옷이 네네. 그날 유경수 여사가 평소에 입던 양장 같은 거를 준 겁니다. 양장인지 한복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셨대요. 유 여사가 따라 미안하다 그러셨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 날이 얼마나 뜻깊은 날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 박 대통령도 그렇고 유경수 여사도 그렇고 검소하니까 네네. 예. 저럴 때 그냥 어머님이 뭐 공식 행사 갈 때 입는 그런 옷 예. 아. 그걸 입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알기로 유경수 여사님이 네. 거의 170cm 정도가 될 정도로 키가 상당히 크셨고 수려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 160대 초반 정도가 그렇죠. 될 정도로 네. 키가 상당히 체구가 차이가 났었을 텐데 그럼요. 네. 정작 가장 이쁘고 가장 본인을 드러내고 싶은 그 20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옷이 아니고 어머니가 입던 어머니가 본인이보다 네. 훨씬 큰 옷을 입고 결혼식 대학 졸업식장에 갔다. 그렇죠. 야,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야, 네. 진짜 일국의 대통령의 딸이 네. 대학교 수석 졸업했는 졸업식장에 네. 본인 옷도 아니고 엄마 옷을 입고 간다? 네. 에이, 나 오늘 그냥 학교 안 갈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면은. 사실 대학 수석 졸업이 좀 어렵습니까? 아유.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생에 정말 가장 기쁘고 영예로운 날이니 예. 그날은 한번 멋 좀 내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석인데. 그러게요. 네. 와,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향이 구미입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동생이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서강대 법대 나와가지고 네. 대학교 후배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네요. 예, 네. 제가 학점이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 그 서강대에서 그 학점 잘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거기에서 수석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학교 열심히 다녔다는 본인이 겁니다. 수석하셨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아니에요. 그 수석하신 분들 모임이 따로 있어요. 졸업생 모임이. 아, 그럼 우리 박 대통령도 거기 멤버게. 그러니까요. 아. 와, 정말 모임 이름이 대단하네요. 모임 이름이 뭡니까 그게? 그게 제가 수석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모임을 제가 잊어버리는데요. 수석 비서관 회의 이런 말은 아, 들어봤는데 수석 회의겠네. 수석. 그러니까요. 역대 수석 그들만의 네, 리그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그만큼 있네. 어떤 자랑스러운 모임인데 네. 그게 그 마그나 쿰 라우데, 마그나 쿰 라우데, 예, 마그나 쿰 라우데, 수마 마그나 로데이션 쿰 이런 라우데. 어떤 네, 찬사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네. 마그나 쿰 라우데가 이게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거든요. 그렇죠, 마그나 쿰 예, 라우데. 수석 네. 이건데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예. 아, 정말 거기에 엄마 옷을 입고 왔다는 것 정말 우리 이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영아 의원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확인된 네. 얘기인 것이고 본인 우리가 얘기죠. 오늘 네. 멸콩 TV 특종이다라는 네.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를 전해드리면은 그 유경수 여사 감동 스토리가 워낙 많지만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로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 유경수 여사가 이제 전국의 선행 어린이들도 많이 이제 불러서 격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예. 그때 그 지방의 그 어떤 어린이가 집안도 본인도 어려운데 자기 친구가 소아마비 걸려 있으니까 3년을 업고 학교를 갔답니다. 예. 그런 아주 훌륭한 어린이가 있어갖고 유경수 여사가 그런 훌륭한 어린이를 격려하려고 청와대 불러서 다가회를 베풀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예. 그 어머니도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사가 이상해갖고 왜 그러냐 해서 보니까 이분이 구안 와사. 얼굴이 입 이렇게. 돌아갔다는 옛날에 그 입 돌아갔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양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청와대 이런 높은 자리 와서 자기 얼굴을 보이기가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부안 와사가 온 분이 박공예 의원 여인이셨습니다. 근데 박공예 성함까지도 씨인데 다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건 왜냐면 그 김두영 비서관 회고록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사가 너무나 이제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모든 치료비를 내가 될 테니까 지금 가서 빨리 치료를 하라. 해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그때는 침술사를 갖고 하셨대요. 네. 그 침술사 모든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네.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침술사한테 치료받는 동안에는 이분이 지방분인데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서 유숙할 수 있는 그 하숙 그 아주머니한테까지도 선물을 주면서 그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그 박 여인이 이제 서울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그 지방에 있는 그때는 다 시집살이 했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또 이제 집안일 하는 고생했을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한테까지 옷감을 줬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서 이 여사가 이 박공래 씨가 완전히 치료가 돼갖고 지방으로 돌아간 게 1974년 8월 14일. 바로 서거하기 전날이네요. 네, 그래서 김두영 비서관의 그때 말씀에 격리 장부를 보면 8월 14일날 박공래 여인한테 얼마가 지급됐다 이게 나옵니다. 정말 예. 들어도 감동적이네요. 그래갖고요, 진짜. 박공래 여인은 여사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얼굴이 정말 완치돼가지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유교사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박공래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저도 지금 슬픈데 그래서 박공래 여인이 상복을 입고 서울에 올라와서 장례 기간 내내 여사 그 영정에 절도하고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8월 14일 날 여사의 마지막 선행이 그렇네요. 한 여인의 얼굴을 완전히 그냥 정상적으로 완치를 시켰는데 그 여사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그 박공래 씨가 통곡을 하면서 오셨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이 장례를 하는 내내 이렇게 하여간 여사를 모셨다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여사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역할을 대신했잖아요. 큰 영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 하셨던 데를 다 본인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근로자 합숙소라 그래갖고 어려운 분들은 합숙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사가 이제 항상 돌보던 곳인데 갔더니
다들 이제 그 어머님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 몇 달 돌아가신 지 한두 달 만에 뭐 이제 우리 큰형의 역할로서 예.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근로자 ab숙사분들이 여사님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손잡고 막 울고.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부인을 잃고 나도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신이 없고 괴로웠다.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진정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큰형의 박근혜 큰형애님을 제가 기도하는 게 빨리 6개월이 지나가라. 네. 6개월이 지나가면 그래도 조금 어머님의 그래요.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의 얘기를 대입해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정말 그 훌륭한 어머님을 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머님과 어떻게 검소한 생활을 하셨는지 직접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어머님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는 네. 서강대 졸업하시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을 그렇죠. 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비보를 듣고 급거 한국에 들어오셔서 결국 1978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네. 영예로서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하셨던 그렇죠.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검소함이 몸에 배신 분이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들어가셨어도 정말 그런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비서관을 통해서 다 그렇죠.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것을 엄청나게 그 명품이니 뭐니 해서 예. 이 여성지들이 참 좋아했을 것 같은 전임 영부인. 네. 그렇죠. 네. 예. 좀 모델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은 하여간 끝없이 하여간 명품스러운 옷들의 향연이 끝없이 이어졌던 영부인 어떤 영부인하고는 참 대조가 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심심상인 여마미소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음해로 네. 정말 탄핵까지 당하고 4, 5년 이상 옥고까지 치르도록 했는 이 역사 네. 정말 좀 더 길게 봐서 명예회복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유경수 여사 묘소 참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대단한 건데요. 예. 보통 전임 대통령 이제 그 묘소는 이제 후대 대통령이 그렇죠. 참배를 합니다만 그 영부인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그렇죠. 예.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도 50주년 정말 뜻깊은 날을 맞아서 직접 그렇게 참배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경수 여사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습니다.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잘한 말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윤 대통령께서 지난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용산으로 또 네.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또 지난번에 2009년에 있었던 그 바라카 원전과 네. 관련되는 본인의 어떤 얘기도 들으시고 또 네. 그걸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십수년 만에 네. 또 윤 대통령께서 체코에 그것보다 더 많은 20억을 넘은 24조를 넘는 그런 체코 원전 네, 했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거에 대한 좋은 얘기도 그렇습니다. 듣고 하는 그런 모습 네. 너무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유우파 지지자로서 그렇죠. 좀 감동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어제 참 이게 참 네. 가슴이 먹먹하네. 네. 어쨌든 50주년이 참 그래도 이번에 그러게 말입니다.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잇따라서 어머님 묘소 또 어머님 생가 다 찾아뵙고 또 우리 어제 보니까 뜻깊은 이런 우리 저 최진영 변호사님을 비롯한 뜻깊은 분들의 이런 콘서트 네네. 또 주요 언론에서 어쨌든 격리장부를 비롯한 유교사의 그 선행에 대한 보도 이런 걸로 그래서 어쨌든 50주년인데 지하에 계신 여사께서 좀 이렇게 흐뭇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어제 오전에 윤 대통령께서는 일찍 현장에 현충원에 가서 또 유경수 여사님 또 추모하고 가셨고 저는 그 이후에 현장에 가서 저희 어제 멸콩 TV가 또 주최하고 후원하는 유경수 여사 50주기 그 음악회 저희 전단 우리 진행지를 또 그 묘소 위에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아마 유경수 여사님과 또 박정희 대통령 또 가족분들도 그 모습을 또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역할 앞으로도 우리 멸콩TV가 더더욱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강찬우 위원님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숨겨진 얘기를 발굴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겨울이님도 어제 강찬호 논설위원님 못 뵈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참 그렇습니다. 코코러브님도 어제 공연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저를 계속 놀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최진정 변호사 노래 잘하대. 제가 어제 정말 노래 연습 한 곡, 실제 한 곡 정말 부르고 네. 목소리가 지금도 같습니다. 이야. 제가 그래서 두 분 어제 했던 분들 네. 정말 존경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님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저희는 또 여사님 추모하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또 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8.15 네. 담화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못 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좀, 이것 때문에 못 이제 오신 거예요. 이게 나름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면은 외교하고 안보에 좀 중점을 뒀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외교 안보가 망가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판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일단 한미일 복원, 네네.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도 많이 이거저거 좀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완된 게 많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고 또 유엔사라든가 어쨌든 국제적인 우리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복원을 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외교하고 안보에 방점이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통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통일에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네네. 이제 집권 3년 차 임기로는 한 2년 한 4개월 정도 3개월 된 시점에서 드디어 윤석열 독트린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요. 윤석열 네네. 독트린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른바 337 통일 담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예. 3대 통일 비전, 예. 3대 통일 추진 전략 또 7대 액션 플랜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광복이란 것은 결국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렇게 통일국가가 될 때 완벽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러게요. 그러기 위해서 주체는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 주민. 북한 김정은 왕조가 아니고 그렇죠.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의 주인은 주민이고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남북 만약에 이제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면 그때는 남과 북의 모든 우리 국민이 그 통일 대한민국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그걸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공화국이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제 북한은 김정은 왕조가 아니고 북한의 그 고통받고 힘들게 사신 우리 주민들이 우리 통일의 주체다. 예. 이걸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 원래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우리 나와 있었죠. 우리 그렇죠. 통일방 한반 예. 통일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통일 방안이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은 맞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남북 처음에는 뭐죠 연방, 그다음에 예. 연합 그리고 예. 이제 통일 국가 뭐 이런 거는 단계를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그럼 연합인데 어떤 연합이고 어떤 연방이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냐. 이 국가적 정체성이 없어요. 아이덴티티. 거기에 명확하게 네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 네네. 그리고 온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체제여야 된다. 이런 게 없고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내부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북한을 형식적으로 대표하는 뭐 그 어떤 지도자와 남한 정부가 연방을 이루고 그다음에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돼도 그만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북한의 표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북한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방을 이루려면요. 미국도 연방인 이유가 뭡니까? 50개 주가 모두 다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주지사도 뽑고 그렇죠. 다 내부적으로 주 민주주의가 예, 있으니까 예. 그 50개의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렇죠. 스테이트란 말입니다. 예. 스테이트란 것은 당연히 국가로서의 그 어떤 자격이 있을 때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 국민이 지도자를 국민의 뜻으로 뽑았느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예. 거기는 정말 주지사를 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뽑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나라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 5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그렇죠. 예. 연방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처음에 단계적으로 연방을 한다고 해도 그 나라가 적어도 대한민국 정도의 민주주의가 돼야지 그럼 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속으로는 완전히 골마 터진 독재. 그것도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인권 탄압. 근데 그런 걸 다 눈 감고 형식적으로 국가니까 그럼 김일성 왕조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함께 또 동등한 적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확히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신 네.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 헌법에서 네. 정말 프리덤 오브 스피치 네. 우리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빡 박아놓고 그 큰 틀 안에서 각각의 지방 그렇죠. 그 것이지. 질서를 그 가치를 인정하는 주만이 우리의 연방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먼저 예.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게 불분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대로 어떤 역할을 못 한 것이고요.
그건 있어요. 이제 그 당시 모든 제 정파와 여러 가지 사회 세력이 다 합의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북한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의 말까지도 좀 수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이것이 이제 제대로 어떤 작동을 못했는데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남북 대화 협의체도 제안을 했고 뭐든지 만나자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것을 갖고 현실성이 지금 없다 또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통일 방안이란 거 그건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었나요? 예. 자,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보통 하는 얘기는 이제 뻔한 얘기인데, 이제 햇볕 정책, 또 이제 문재인 판, 뭐 한반도 운전자론을 비롯한, 하여간 뭐 남측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네. 대북 저자세, 그러니까. 대북 저자세, 대책 없이 퍼주기식 햇볕 정책. 네네. 자, 그럼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어떻게 했나요? 아. 우리 남쪽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 뭐냐 퍼주기식 햇볕 정책 그리고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윤석열 통일 독트린 비판하는 그 논리에 그럼 입각을 해서 반대로 그러면 그 반대로 한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통일 독트린 반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하고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남의 나라나 남의 지도자가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욕을 자초한 것이 오히려 대책 없는 북한 저자세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지금 윤석열 통일 독트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 문재인 식으로 해가지고 받을 거는 뭐냐? 들을 거는 제가 말한 대로 삶은 소대가리고 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돈 들여서 지어준 그 뭐죠? 남북 그 개성에. 빌딩 개성에 예, 예. 우리 그 남북 경제전환 그 연락사무소. 예, 연락사무소 예. 빌딩 예. 그 수백억 원짜리 하는 수백 거 원이에요. 그거 그냥 폭파당하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문재인 판 예. 대북 저자세 외교 예. 그리고 이 통일 독트린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그래서 현실적으로 북한을 다가가는 그 정책 예, 예.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놓고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북한이 그걸 전제를 받아줄 수밖에 없구나. 그 전제 하에서 대화나 타협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대책, 진짜 마구잡이로 저자세로 북한에 수그리고 하면요. 북한은 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더 꿇어라 해요. 그렇죠. 그게 원래 악한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은 호구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냐 했더니만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삶은 삶은 소대가리라고 소대가리. 하고 네, 그럼요. 네. 수백억 들어가지고 해놨던 남북 그 개성에 있는 협력사무소를 네. 폭파해버리고 네. 그런데 찍소리 못해. 그렇죠. 기껏 하는 소리가 그거 대포로 쏜 건 아니잖아. 이런 어이없는 그리고 얘기를 뭐라 한다는 게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김정은은 개몽군주라 그러잖아요. 네. 세상에 아무리 선이 있습니다. 뭐 김정은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도 히틀러를 그럼 개몽군주라고 할 겁니까? 예.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야,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탈북 1호 박사님, 안찬일 박사님한테 들었는데, 북한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김정은이한테 오냐 하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속으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유일한 본인들의 희망이 네. 남북 통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한다고 네,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남북 통일 안 해. 네. 이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적국이야 그렇죠. 라고 하는 그렇게 한 선언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면서 네. 그 통일의 주체가 북한 주민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북한 주민들한테 완전히 한방 이게 선물 세트를 큰 확 희망을 그렇죠. 예, 줘가지고 이게 지금 이번 그 8.15 그 경축사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이게 정말 전 제대로 본 건데 예. 북한 주민이 통일의 주체고 그것을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저는 이건 처음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예. 왜? 지금 북한 지도부, 북한 정부를 정부도 아니죠. 정부를 참칭한 그렇죠. 그야말로 그 반국가 단체죠. 반국가 단체죠. 예. 반국가 단체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치를 훨씬 더 능가하는 그렇죠. 히틀러도 울고 갈 예. 전 세계 3대 세습 독재는 없습니다. 없죠. 옛날 왕조가 아니고서는 지금 전 세계 악독한 독재 국가라 그래도 예. 기껏 해봤자 시리아의 아사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아사드인데 그러니까. 2대밖에 없어요. 예. 지금 3대까지 이렇게 세습 독재를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권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까지 가는데 그것도 세상에 아. 10살짜리 여자애를 지금 앞서놓고 예. 오늘 또 재밌는 기사 났던데 지금 뭐 남한식 말투 했다가는 바로 사형. 예. 남한식 무슨 옷차림이나 무슨 패션 따라 했다가는 바로 사형. 지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딸, 10살짜리 딸 애를 보니까 시스루 입고 있어요. 아하. 여기다 이렇게 어깨 여기다 드러나는 거. 네. 자기 딸은 남한 저 뭐냐 스타일, 서구 스타일 옷 얼마든지 네. 입게 하고 또 머리도 무슨 반올림 머리인가? 네. 이런 거 다 하게 해주고 있어요. 와. 자기들은 그러냐 그거 마구 즐기면서 네. 그거 주민들한테 세상에 옷을 어떻게 입어라, 머리를 어떻게 해라, 조금이라도 규격이 안 나면 이걸 갖고서는 저 뭐냐 죽여버리겠다. 예, 지금 예. 이게 나라고 이게 저 정부입니까? 야. 저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우리 이 북한 이렇게 동정적인 우리 민주당 계열 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분들 툭하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 박정희 대통령 이제 비판할 때 뭐 저도 그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장발 단속하고 그렇죠.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예.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는 지금도 엄청 계속 그 얘기하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자유와 인권이 엄청 침해를 당했다 막 침해당했네. 그래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한 거 그걸 갖고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옷 조금만 뭐 이렇게 소매 올려 입으면 사형을 시키겠다는 나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옷은 그래도 골라서 입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소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금지곡 많이 했다. 예. 뭐 하는데 저도 금지곡 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가 좀 같아야죠. 예. 만약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대중가요 금지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하는 예. 것이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완전 환골 탈퇴해야 된다고 봐요. 속으로 그 사람들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민주당 의원이 제정신이 있으면 북한을 그렇게 동조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편들고 그거 이렇게 옆에서 옹호해주면 어디서 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서 하는 그걸 합리화한 소리가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 이런 네. 개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이 민주당이 이제 거기도 좀 젊은 분들은 예. 얘기를 나눠보면 달라요. 예, 다른 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은 예.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보훈처에서 김일성 찬양한 사람한테 무슨 뭐 훈장인가 그렇죠. 훈장 예. 대상한 거 있어요. 예. 그때 그거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에요. 예. 전 박용진 의원 그거 참 잘했다고 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 이 당에서 이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선배 의원들이 뜯어 말렸어요. 아하.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그런 소리 한다. 하니? 그래서 박용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저는 그 선배 의원들이라는 자들 당신들이 선배요? 네. 후배한테 인간이 부끄럽지 않소? 아니라 그렇게 부끄럽네. 얘기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야, 진짜 우리 영어로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Shame on you. 뭐 이런 네, 겁니다. 그렇게 된 진짜. 거죠. 네. 아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어제 네. 이런 뭐 사실 우리 첨이가 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8.15 그 통일 독트리를 하면서 337 네. 통일 담론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가을만 되면 우리 가을 운동회 하는데 그렇죠. 우리 337 박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작 네. 작작 네, 네, 작 네, 네, 뭐 이러면서 네. 이런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라임을 갖춘 337 통일 담론 네. 이런 부분이 네.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또 이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들까지 이 통일의 주체로 하고 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네.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네. 부분을 간접적으로 애둘러 또 비판한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 것 저는 같더라고요. 민주당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이제 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라. 아니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민주가 뭡니까? 네. 그거 예. 백성,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당이다 이런 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북한 주민을 저렇게 탄압하고 예. 독재하는 김정은 왕조를 그렇게 떠받들고 네. 정작 탄압받는 그 민주의 정말 주인인 그 북한 주민에 대해서 저렇게 외면을 하는지 이제는 우리 그 민주당이야말로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이 옛날에는 지금 그분들 시조로 떠받드시는 분이 이제 신익희 이런 분들인데 원래 그분들이 옛날에 굉장히 반공이었어요. 맞아요. 예. 반공 친미 보수 정당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당시 민주당이었다는 거를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걸 선택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는 걸 그분들이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익희 같은 분은요. 미국식 민주주의의 최고 신봉자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대선 경쟁을 할 때 예. 미국식 민주주의를 엄청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프레지던트가 뭔지 아십니까? 시종장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국민을 섬기는 하인의 첫 번째 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군림하지 않고 대통령을 섬기는 하인으로서 프레지던트 이게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 민주당의 시니키. 시조가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왕국 정말 이시조선의 사슬을 끊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 제도 네.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신익희 이승만이 네. 경쟁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4.19도 바로 그런 대통령 경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4.19란 것도 이제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네. 그 신익희 그 후보가 연설할 때 한강 백사장에 진짜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갔어요. 그렇죠. 그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당황했겠지만 그게 민주주의인 것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아무리 독재라고 하지만 그런 독재 체제에서 어떻게 그 백사장에 그렇게 그럼 야당 후보 그렇습니다. 예. 유세에 몰려왔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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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웠지만 나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래도 쭉 수용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이렇게 민주당도 나중에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북한 주민이야말로 북한의 주인이라는 정말 가장 민주당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건 민주당 오히려 총수가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 만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3부 요인이자 의전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참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정말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국회의장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되는 순간 당적을 버리고 이 당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계열 국회의장들을 보면은 전에도 의심을 제가 많이 했어요. 어떤 의장은요. 뭐 양당 대표들 앉혀놓고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당 입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당 얘기를 설명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이런 거죠 하는데 우리 당 입장은 이런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 우리네. 나오는 게 우리 당이야. 네. 네. 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우원식 의장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뭐 기계적인 중립이 뭐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나요? 그 유세 과정에 네. 아무리 그 이재명과 그 개딸들 그 국회의장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본인도 그게 사실 굉장히 아킬레스 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국회의장 그 경선하는데 세상에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는 등 들어보니까 뭐 편파를 하겠다는 걸 대놓고 그걸 많이 이제 집중 공격을 하니까 그 국회의장 된 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좀 중립적인 그런 걸 하는 행보도 조금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은 8.15 때 이념 전쟁 한번 나오니까 대거에 그냥 국회의장이 아니고 민주당원스러운 그러한 지금 그냥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국회의장이 저렇게 딴 4대 국경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경절은 2개입니다. 3.1절하고 8.15 광복절이에요. 제헌절을 벌써 우리 전 제헌절 휴일에서 제외한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게요. 저도 공감합니다. 제헌절을 지금 휴일에서 사실 제외했고 또 개천절은 사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논란도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은 국경절하면 이제 3.1절 광복절이고 그 중에서도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러한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딴 날은 몰라도 이 날은 아니 솔직히 광복이 됐으니까 국회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장이 안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굉장히 두고두고 저희 사설이 어제 지적했습니다. 두고두고 우리 국회사 헌정사에 5점으로 남을 거다. 저도 줄 쫙 꺼가면서 읽었습니다. 네. 진짜 우원식 당신 정신 차려. 그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광복회가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하면서 광복회장님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또 보면은 시민사회 수석도 직접 가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도 직접 가서 그렇게 예우까지 다 했는데 생까고 딴 데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또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보니까는 이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라는 이제 논란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전부터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한국학 연구소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반일 종족주의 이런 네네. 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그 역사나 저 국가기관에 이제 들어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광복절은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주최라지만 정부는 사실은 그 실무만 맞는 것이고 이건 국민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온 네네. 국민의 그런 경사,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경사인 광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복절에 좀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우리 그 관련 단체나 사실 온 국민이 사실 다 참석하는 거죠. 그렇죠. 온 국민이 예. 어떤 분은 TV로 보시는 걸로 참석하는 거고 온 국민이 참석하는 건데 하여간 이번에 좀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번에 좀 좌우지간 이 광복절 앞두고서 이 부분이 압축적으로 지금 논쟁을 하다 보니까 터졌는데 예. 좀 가슴 열어놓고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까지를 정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또 막무가내 지금 반일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무가내 반일은 정말 아니고 그다음에 저 뭐라 그럴까 그렇다고 또 독립운동가 폄하해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양쪽을 모두 좀 서로 모여서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이 광복절 앞두고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하필이면 또 독립기념관장 이제 이게 인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런 측면이 예. 좀 있었는데 지금부터 아예 저 허심탄회하게 좀 양쪽에다 얘기를 좀 해가지고 내년 광복절 전에 논쟁을 끝내서 내년 그러니까요. 광복절에는 반드시 다 함께 이렇게 좀 참석하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강 의원님이 하시는 취지는 이번이 79주년이고 맞습니다. 79주년이고 내년은 80주년입니다. 맞습니다. 네. 80주년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뜻깊은 날입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김영석 네. 그 독립 그 기념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이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들 주장이 맞느냐라고 하면서에 대해서 논쟁을 토론회를 한번 그럼요. 열자고 네, 했는데 네, 네. 3번이나 요청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저 민주당이 이 항상 이제 보면은 옛날 레파토리만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예. 이제 변화된 사회. 요즘 제가 볼 때는 저 민주당도 미국 함부로 이제 비판 못 해요. 예, 왜냐면 북한이 너무 이상한 짓 하니까 예, 예. 노무현 때하고 지금 완전 달라요. 그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에 대해서 이제 옹호를 하고 했다가는 표 떨어지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원래 쭉 자기네들 있었던 기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배들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김영석 관장을 비롯한 이 하여간 논쟁에 지금 이제 주역으로 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야 돼요. 저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박용진이라든가 이혜영이라든가 이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커밍아웃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바뀝니다. 거기도 바뀌어. 근데 이제 윗선에 아직에는 586 이 세력 때문에 586 세력 때문에 이 전대협 이 80년대 반미 친북 장사해갖고 재미 본 분들 이분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이제 주류로 남아있다 뭐 이런 것 때문인데요. 시대는 급격히 바뀌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특히 야권의 주류는 주사파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체사상파. 그게 결국 대한민국 좌파 중에 네. NL 계열. 네. NL이 뭐죠? 대한민국의 모순, 남북 분단이 된 근본이 미제에 의해서 네. 남북이 거리가 갈랐다. 분단 모순이다. 뭐 그렇기 이건데요. 때문에 그것을 NL이 National Liberation. 네. 미제의 압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이 NL 아닙니까? 네. National Liberation.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속 미국 쫓아내고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그런 어떤 시대착오적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들 옛날에는 그래도 통일하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왜 통일하자? 왜 통일하니? 이런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딱 자기네 세대 아닙니까? 김정은이. 예. 김정은 보세요. 지금 옛날 김일성, 김정일이 아닙니다. 예. 김정은은 지금 뭐 40대 초반. 지금 40대 됐나요? 82년생으로 보통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42. 실은 84년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겨우 간 40이니까 지금 젊은 20, 30대 애들하고 다 그 또래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기 또래들이 다 뻔하거든요. 그 세대에서 김정은이라는 저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그 최고부터가 뭐 이거 육체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하. 온 국민은 삐쩍 말라서 지금 기아와 아사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0.1톤이 넘어가는 몸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0.1톤을 넘어서 0.14톤, 140kg라고 0.14톤이 아닙니까?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마이바흐니 뭐니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그러니까요. 예. 또 저 손에 차고 있는 시계는 가끔 드러나는 게 저게 무슨 파텍 필립인지 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명품 이것만 봐도 벌써 젊은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옛날처럼 함부로 그렇게 지금 저 북한을 옹호하지도 못합니다만은 네네. 아까 말한 586의 그런 그 이제 존재 예. 그리고 또 연계된 세력들 예.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아. 저는 북한 부여잡고 있다가는 같이 망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강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쾌합니다. 네. 그래요. 또 이제 윤 대통령의 8.15 담화 좀 집중 분석해봤고요. 다음 이슈는 지금 전현희 개딸 호소에서 최고위원 되려고 대통령 살인자로 모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슈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전현희 참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조금 그래서 그냥 전현희 의원님이라고 불러드리겠는데요.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네. 공식 석상에서 불렀습니다. 네, 네. 전현희 의원의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장동 사건으로 5명이나 사망한 이재명 후보는 연쇄 살인범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우리 저 PD님 한번 좀 아까 보내주신 그 그래픽 한번 좀 잠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거기 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 측근들 좀 저 그래픽 띄우신 거죠? 네네. 네. 저 보시죠. 좀 이재명 대표 잇따른 주변인 사망. 네네. 뭐 저 뭐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유한기 검사를 받다가 네. 또 역시 같은 공사 개발지청 김문기 이 두 분 네. 수사받다가 네. 했는데 특히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어디죠? 그 외국에 골프 치러 같이 간 사진도 있는데도 나 저 그렇죠. 사람 모른다라고 했고 예. 또 그 다음에 저분이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한 직후에 산타 복장하고 산타, 나와서 예, 크리스마스 산타 복장 막 그렇게 부부간에 해갖고요. 부부간에.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저 그 아드님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충격과 고통이 있어갖고 그 고개를 떨군 사진이 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참. 네. 그 아드님이 그래서 어떻게 인간으로 이럴 수 있는가? 네네. 네, 이렇게 하여서 제가 안 넣어보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나중에 네네. 그 저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네. 검찰이 네. 그런 얘기 나 몰라 딱 네. 잡아떼는 네. 것을 네. 허위 사실 그 유포에 의한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렇죠. 그것이 네. 빠르면은 9월 말 10월 초에 선고가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뭐 많은 법조인들이 볼 때는 뭐 빼박으로 걸려가지고 예. 유죄가 안 나오면 정말 그거는 재판부가 이상한 거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밖에도 뭐 저 시민단체 대표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받고 있던 예. 분 또 그 저 뭐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예. 이제 그 같은 배모 씨 지인 A 씨가 예, 또 예. 관련해서 예.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거는 정말 와. 치명적인 건데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했던 전모 씨 예. 이분은 유서도 남겼잖아요. 이제 맞아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뭐 내려놓으시라고. 네네네. 예. 그 5명이 지금 그렇게 다 비극적인 예, 좀 예. 이상 저 뭐냐 그리고 석연치 않은 그렇죠.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나요? 혹시 그건 띄워줄 수 있나요? 뭐 유한기 본부장이 이제 사망하니까 뭐 어쨌든 명복을 빈다. 어쨌든 네, 네. 김문기 이분 돌아가실 때는 뭐 저는 이분 모른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또 위로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네. 나보고 뭘 얘기하라는 건데 뭐 이런 투로 얘기했고 예. 그 밖에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그다음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했을 네. 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 무슨 상관이 참 있냐고. 어처구니 없다. 네. 야. 그다음에 우리 바로 직접 그 이제 본인의 비서실장도 하고 정치 내려놓으라 했던 분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예. 나랑 무슨 내 때문이냐? 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탄핵하자고 나오죠. 참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거는 언론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뭐 이건 좌우가 없습니다. 뭐 내 생각에 저 한겨레나 경향은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비교적 그 중립적으로 쓴다는 한국일보도 한국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근거도 예.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면책특권 그런데 지금 하라고 좋습니까? 예. 이거는 면책 특권으로부터 면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이건 지금 많이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만
바로 지금 이제 17일 내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이 남았습니다. 지금 뭐 대표 전당대회라는 게 원래 대표 뽑는 건데 그러게요. 지금 누가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마침 뭐저 전당포에 그냥 이재명 맡겨놨다가 다시 이제 찾아오는, 찾아가는 네. 그런 대회지 이게 무슨 대관식이라는 얘기가 맞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저기서 어떻게든 최고위원 네. 5명 중에 들어볼까? 예.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5위하고 6위가 혼전입니다. 네. 지금 5위가 이현주 의원인데 6위 전현희 의원하고 0.02%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 깻잎 차이, 깻잎 차이. 예. 자, 근데 깻잎 차이인데 마지막도 지금 경선 무대가 어디냐? 서울이에요. 서울이야. 21만 명이나 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가 지역구고 지역구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은 이제 서울 성동이 그렇죠. 지역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무대가 마지막 이제 링이 서울이다. 하면 여기는 내가 유리하다. 아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한 따까리만 좀 어떻게 그렇죠. 잘하면 내가 0.02%포인트 누르고 턱걸이로 당선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봤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서울 경선 있기 며칠 전에 기회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막 던지자. 이거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지금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같은 분도 네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과거에 보면은 민주당의 지난번 지금은 이제 의원이 아닙니다만 지난 4월, 5월까지 이제 의원을 했던 윤영찬, 이혜영 이런 예. 또 전 최고위원 했던 이혜영 저는 이런 분들은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전 대표 측근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숨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아하. 민주당 의원들이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영찬 의원은요, 페북에 글을 올려서 이 대표가 이런 측근들의 이런 일련의 죽음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아하. 이 대표와 관련한 일, 이재명과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만 4분이다. 모두 이 대표를 충실하게 모셨던 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했던 그분들을 고통에 이렇게 빠뜨리는 원인이 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대표 본인이 또는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예요. 네네.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고 김혜영 의원도 같은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이 대표 같은 인물이 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한 사람의 생명이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명이 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하. 자꾸 자기의 그 지금 주변 측근들 수상한 죽음이 또 재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뭘 해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슨 바른 말을 해도 전부 본인이 과거에 그거 반대되는 의혹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네, 바로 뭐 다 돌아오네요. 오니까. 네. 근데 그렇게 윤영찬 의원이 네. 비판을 한 결과 네. 돌아온 거는 공천 탈락. 그렇죠. 이혜영 의원도 당연히 그렇고요. 공천 탈락. 다 탈락이고 네. 뭐 박영진 의원은 본인이 그래갖고 딴 사람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었고 다시 박영진 의원이 네. 되는데 그것도 또 막았잖아요. 네, 그렇죠. 3번씩이나. 네. 그냥. 박영진 의원이 왜 설암에 걸렸겠습니까? 아. 저는 그 암에 걸린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스트레스가 아닌가 하는 네,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네. 정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현희 의원, 저는 뭐 법률가여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은 자기들 그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어떤 뭐 방송하면서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네.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그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기획된 발언이고 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을 네, 네. 살인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네, 네. 이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서 형사처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면책 특권을 이제 전현희 의원도 법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법조인도 예. 클래스가 있지만 어쨌든 자격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얄팍한 표피적인 그 예. 헌법상의 지식을 동원해서 네. 본능적으로 본인이 아마 재면서 발언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표로 심판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계속 민주당이 무슨 뭐 사명권을 남용하네 네.
어이없는 댕댕이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면책 특권의 남용 아닙니까 이게?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옛날에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권의 잘못 같은 거 폭로하고 할 때 이제 그걸 막 이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정권의 어떤 진짜 객관적인 잘못 이런 거 폭로할 때 그렇죠.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그렇죠. 탄압받지 않게 하려고. 네. 또 반대로 야당에 또 어떤 뭐 비리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여당에서도 폭로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여당 의원도 보호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리나 문제점이 있을 때 의원이 자유롭게 폭로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걸로 저게 나온 거지. 저렇게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또 그다음에 누가 봐도 며칠 뒤에 있을 자신의 경선에서 표몰이를 위해서 저렇게 국가 원수와 그 부인한테 있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어가지고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그건 좀 하는 발언이 나올 정도라면은 이거는 정말 저는 민주당의 양심이 있다면 전 면책특권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면책특권 다시 한번 좀 앞으로 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무도한 민주당의 폭주, 네. 폭주를 넘어서 의회 독재를 보면서 네. 국민들이 정말 표로 다음 선거에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9시 5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원래 처음에 준비는 하진 않은 것같습니다만 네. 조선일보 일면에 하단에 봤더니만 검찰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네. 전 사위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네. 월급으로 가장한 뇌물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거 제가 워낙 쭉 추적을 해온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제가 사실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PD님 요거 하나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요거 제가 지금 막 보냈으며 지금 막 보냈어요. 문자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사 떴나? 자, 이 타이스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권력형 비리에서 국민한테 미친 피해가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대통령 주변에 누가 하나 관직 좀 얻고 뭐 그다음에 조금 선물 좀 받고 이런 거 하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게 이걸로 해서 한 회사가 완전히 그냥 아작났는 아작이 나고 예. 그다음에 6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예.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나오고 전투기 몰다가 민항기 파일럿 하던 비스타항공 조종사가 지금 택배해요. 그다음에 대리기사해요. 대리운전. 정말 짜증난다 진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게 오로지 지금 모든 의혹은 오로지 대통령 딸과 사위한테 그 자리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아마 월급 대납 받고 지금 이런 거 위해 가지고 그 이상직이라는 정말 시대의 범죄자 엄청난 이런 범죄자한테 관직도 주고 공천도 주고 공천 입고로 당선이 되는 전라도 전주에다 주고 이런 걸 해 가지고는 이것을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업고 본인의 회사를 완전히 그냥 자기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만들려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렇죠. 회사를 다 들여먹고 그다음 수백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피눈물 뿌리면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망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거대한 사회 범죄입니다. 수백 명을 지금 죽음 같은 나락으로 지금 몰아 넣은 것이 이상직이고 그 이상직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지금 이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상직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마구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짓을 할 때 국세청, 검찰, 노동청 모든 권력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규제 하나도 못했어요. 그렇게 진정이 많이 들어가고 보소가 됐는데도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노동자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스타 노조가 우리 사장 이상하다, 이상직이가 우리 회사 들어먹는다, 민주당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이스타 항공 노조 빨간 조끼만 보면 다 도망가요. 예. 아닥 싹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다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그때 다 얘기했어요. 뭐 우상호, 고민정 뭐 이런 애들 다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본 구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문재인이가
이상직위를 네. 이제 끈 떨어지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 안 되니까 네. 제일 꿀보직 네. 끈 떨어진 국회의원이 가장 꿀 떨어지는 보직 중소기업진흥원 중소벤처 진흥공단 네. 거기에 뭐 연봉이 뭐 수억 원 된다고 하죠. 그때는 그렇죠. 이제 이상직이란 분이 원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친문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원래는 뭐 오히려 비문 쪽에도 가깝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7년도에 예. 보니까는 뭐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이제 그쪽에 이제 가가지고 엄청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타 항공 자기 이제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예. 거기 이제 직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치 후원금에다가 사기업 직원들을 당원으로 친문 가입시키고. 당원으로 막 예. 그냥 가입시키게끔 예. 하고 이런 온갖 하여간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김진표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 지냈던 김진표 이분이 문재인 캠프 좌장인데 예. 이번에 우리 위원장들 중에서 가장 당원 많이 끌어오고 기여한 사람 1등을 발표합니다. 이상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상직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그 가장 1호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성과로 내서는 일자리위원회. 그렇죠. 일자리위원회를 줍니다. 그 특위에 들어가려고 온갖 그렇죠. 민주당에 줄댔던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상직 스펙이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낮아요.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거기 그냥 그 정말 그 황금 그렇죠. 이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둘이 사진 찍은 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누구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예. 꿰차는데 예.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그해 2월인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해 7월에 이제 그 문재인 사위 서창모 씨 바로 보낸 거 아닙니까? 문다혜 양이 이스타 항공을 타고 그렇죠.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정체불명의 새로운 자리가 신설이 됩니다. 예. 전무이사급이 신설이 되고요. 듣기로는 지금 그 타이 이스타 항공의 사장인 박석호 씨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직접 취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가서 무슨 일을 했나 해서 거기서 근무했던 국장 훈련국장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훈련국장이라 국장급 주요 간부가 있는데 그중에 훈련이라는 국이 있어요. 트레이닝 보드가 있는데 거기 다 이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라는 건 조종사, 승무원,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항공 경력이 많은 그렇죠. 그런 전문 항공인이 이제 국장을 맡는데 일본인이에요. 구마다 아키라라는 분인데 이분도 오래된 분입니다. 어허. 이분이 직접 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수소문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가 됐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써인로 그러니까 대통령 사위 예, 써인로 하더니 이제 일본식 영어인데 들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자기 방에만 있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딱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한국인 사장 박석호 씨 그리고 서울 이스타항공에서 왔다는 또 한국인 그 직원 하고만 속닥속닥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몰라서 묻냐 저거 한국 대통령 코리안 프레지던트 써인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저러고 있나 했는데 어느 날 한번 부르더래요. 유일하게 딱 한 번 불렀는데 뭔가 했더니 항공사 매뉴얼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타이스타가 이상직이나 민주당 주장은 전혀 이스타항공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고 했잖아요. 네. 타이이스타라는 이름도 똑같고 심지어 거기 승무원들 백도 똑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승무원들의 몸가짐과 조종 방법 모두 똑같이 이스타라고 똑같이 하래. 그래서 이 훈련국장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매뉴얼을 이스타항공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이 매뉴얼이 이거저거 필요하니까 주문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담당이 서창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창호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그걸 부른 거야.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는데 딱 물어보는 순간 이 항공국장이 감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항공 아무것도 모르는 매뉴얼 게임 하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 개발하다가. 증권 게임 이런 쪽에 있던 사람이라 항공의 휘도 모르는 사람인 게 금방 드러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항공사 최고 간부면 더군다나 태국의 어쨌든 항공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를 정말 못해갖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영어도 못해, 항공에 기본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항공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나? 자기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치팅, 사기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 이스타 항공 너무 이상한데 이 비자금 이거를 관리하는데 방패막이가 되시려고 한국 권력자의 사위가 온 것이다. 딱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스타항공이 망했잖아요. 망하는 회사는 최대한 에이스를 투입해가지고 회사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망하는 회사에
항공에 히읗도 모르는 놈을 갖다 박아놓으니까 막 도망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망해서 이게 그 아니 원래는 직원들이 원래는 타이스타가 망한 게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망한 거고 이스타항공이 왜 망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타이스타 이상직 이른바 그 태국 출장소 만들려고 이스타항공이 태국에서 받아야 될 70억 원을 그대로 그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스타항공은요 완전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70억 원 날린 거예요. 예. 그게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상직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를 말아먹으니까 이상직이 태국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거저거 인사도 갖다 박을 수가 있고 굴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서울 마더보드는 아작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600명 직원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부 하에 노동청, 그 검찰, 무슨 경찰서, 국세청 어느 하나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는데도 다 봐줘. 왜 봐줘? 청와대가 다 그냥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딸과 사위 해준 그거 얼마 받았는지는 물론 아직까지 의혹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비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로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공천해주고 기관장 주고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뭐 명품백 그러는데 다 법적으로 클리어 해야 되지만 이거야말로 클리어 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제대로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지금 그 사위가 3번이나 소환이 됐는데도 지시를 받은 거예요. 완전 개묵비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이 그럼 자체 증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 계좌 추적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제3자 뇌물죄라고 100% 지금 현재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의혹이 상당하고 검찰이 제3자 뇌물죄에 굉장히 결정적인 물증을 이 계좌로 지금 추적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우지간 꼭 좀 검찰이 속 시원하게 끝까지 제대로 파헤치고 지금 혹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임 대통령이라서 이거를 이거 기소하기가 그렇다. 혹시 이런 지금 정권에서 만약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부담은 절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억울한 피해를 본 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님, 심 총장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외압.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압박을 방편하게 해줘야 될 것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님이시고 그런 거 하라고 검찰총장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정이 아니라 냉정해질 때입니다. 냉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진짜 1시간 10분이 훌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강펀치. 이런 그 핵주먹에 맞고 남아날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오늘 즐겁고 또 속 시원하게 들으셨죠? 우리 최지정의 뉴스 라이브의 모토가 뭡니까?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그렇습니다. 좀 더 스마트해지셨죠? 강 의원님이 다른 곳에 없었던 우리 멸콩TV 특종 계속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처음에 50주기 유경수 여사님 추모하는 그와 관련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있었던 그런 얘기, 숨겨진 얘기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의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우리 그 강찬우 의원님 모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제 그 휴일이었고 오늘도 제가 그 이곳에 오는 동안 길이 훤한 서울의 길이 훤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징검다리 휴일을 즐기시기도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은 일자리에서 또 휴식하시는 분들은 또 이 여름 마지막 휴가지에서 편히 쉬시면서 또 다음 주를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Thanks God It's Friday. TGIF로서 즐겁게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